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5월 13일 오후 1시 보건부 브리핑입니다. 오늘 새로운 감염자는 없으며 총 감염자 수는 1,497명입니다. 확인된 사례의 총계는 1,147명이며 가능한 총 사례는 350건입니다. 어제 하루 12명의 환자가 회복됐으며 누적 회복 환자 수는 1,398명으로 94%가 회복됐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회복 환자는 최소 48시간 동안 증상이 없고 증상이 나타난 후 10일 이상이 지난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하루 5,961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뉴질랜드의 총 누적 검사 수는 20만 3,045건입니다. 2명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한 명은 미들모어, 또 다른 한 명은 노스쇼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 환자 중 집중 치료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뉴질랜드의 전체 검사 수는 20만 건이 넘어 전체 인구의 4% 이상이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습니다. 블룸필드 차관은 내일 레벨 2로 이동하는 데에 대한 기대감은 이해하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슐리 블룸필드 차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감염자가 없는 결과로 레벨 4의 성공이 레벨 3로 이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사례가 입증한 것처럼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아던 총리는 장례식 참가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교회 지도자, 이위 지도자, 장례 운영자와 의논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식과 탕기를 포함한 모든 모임의 한도는 10명입니다. 총리는 이 한도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려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내일 예산을 미리 살펴보고 매우 힘든 겨울을 견뎌내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예산이 아니라 독특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사람들이 건강 시스템 및 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부터 회복하고 재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일자리 예산에 중점을 둘 것임을 피력했으며 현재 직장에 머무르거나 필요한 경우 새 직장으로 이직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5월 13일 보건부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질랜드가 레벨 2 또는 그 이하의 경계 수위 상황에서는 예정된 9월 19일 총선이 진행되게 됩니다. 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건에서 선거일자를 확정하며 유권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소개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예정보다 이틀 빨리 9월 5일부터 시작해 유권자들을 분산시키며 사람들이 많이 모여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보건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방안과 손세정제, 개인용 보호장비 사용 등을 포함했습니다. 또 우편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에게는 사전 등록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고 레스트홈이나 병원, 교도소 등을 대상으로는 테이크어웨이 투표로 투표용지를 배달하고 또 픽업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전했습니다. 만일 투표 기간에 대규모 발병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선관위는 7일 이내로 투표일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등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 준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당은 코로나 바이러스 경계 수위 레벨 2에서 정부에게 강제 규정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긴급 법안에 대해 1차, 2차 독회를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긴급 법안은 오늘 밤 11시 59분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레벨 2의 상황에 맞춰 긴급을 요하는 사안입니다. 노동당은 제1당과 녹색당, 행동당의 지지로 어제 1차와 2차 독회를 통과했으며 오늘 아침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사이먼 브리지스 국민당 당수는 어제 오후 긴급 법안의 중요 내용들 중 사람들이 극장에 가는 것은 허용하면서 장례식 참석을 금지하게 하는 비인도적인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국민당 의원들도 다른 몇 가지를 지적하며 정부가 너무 서둘러 준비한 법안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이나 권한기관들이 영업장을 들어와서 규정 위반 시 패소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와 일반 가정에 영장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항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아던 총리는 긴급 법안이 코로나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의 건물주들이 렌트를 내지 못하고 있는 비즈니스 세입자들을 파산시키거나 강제로 퇴거 조치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쇼핑센터의 경우 록다운 기간 동안 렌트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에게 랜드로드들은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입자들은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랜드로드들은 렌트비를 내지 않을 경우 세입자를 도산시키거나 강제로 퇴거하겠다는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 전문점인 스펙세이버의 경우 전국 55개 매장으로 매달 100만 달러의 렌트비 청구서를 받고 있지만 지난달과 이달에도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커피클럽은 렌트의 일부분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이자와 함께 나중에 갚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매업자들은 정부로부터 긴급으로 랜드로드로부터의 도산과 강제 퇴거를 못하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작업 중이라고만 하고 아직 아무런 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크라이스처치 대성당이 어제 아침 현장에서 축성과 함께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역사적인 순간에 참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매우 제한됐지만 현장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생중계로 이 장면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지진 이후 지난 9년 동안 참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대성당의 복구 작업은 록다운으로 한 달 이상의 지연이 된 후 본격적으로 개시됐습니다. 크라이스처치 대성당 복구 사업 책임자는 첫 작업은 가장 복잡한 작업 중 하나로 건물 전체를 안정시키는 작업이며 1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복구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억 달러로 7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진행되게 됩니다. 웰링턴 시민들은 코로나 경계 수위가 레벨 2로 낮춰지면서 곧 가족들만의 버블을 아주 친한 친구들로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웰링턴 동물원은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18일부터 무료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원은 무료로 개방하지만 인원 제한을 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티켓을 발부받아야 하며 오전과 오후 시간으로 하루에 2번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30일까지 무료로 개장하며 온라인 예약은 오늘 정오부터 가능합니다. 코로나 경계 수위가 내일부터 레벨 2로 낮춰지면서 짐과 도서관, 수영장 등 접촉이 많을 수 있는 공공장소들이 기본 거리 간격을 유지하면서 하나 둘씩 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는 마오리 커뮤니티의 적자 생존의 원칙을 설명하며 마오리의 전통 인사 방식인 홍의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렇지만 피터스 부총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마오리 전통 인사법인 홍의가 사라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의는 지난 수세기 동안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마오리의 전통 인사법으로 지금은 많은 뉴질랜드 사람들도 사용하는 인사법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에서는 절대적으로 삼가해야 하는 행동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터스 부총리는 1918년 스페인 플루 팬데믹 당시 마오리족의 사망률이 다른 인종들보다 훨씬 많았다고 전하며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완전히 나아질 때까지 사회적 거리 간격을 유지하고 홍의를 하지 않는 것이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745원 34전, 한국에서 보내실 때 752원 79전, 한국에서 받으실 때 737원 89전입니다.